도민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작을 해 봅시다. 5월의 지장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묘오유, 요 왕지라고 부르는 요 개념을 좀 먼저 정리해 보고 갑시다. 이 왕지를 또 십신으로 따지면 뭐 양인, 천간으로 올리면 뭐라고? 겁재. 그럼 양인과 겁재는 전혀 다르다. 양인은 지지, 땅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다? 비견 겁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뭐 십신이가 뭐 천간으로는 당연히 십신 생극론으로 겁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수에는 임수가 있다. 개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양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 개수는 천간으로 보면은 겁재다. 따라서 지지에 있는 자수를 겁재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속에 임수와 개수가 있기 때문에 겁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비견, 겁재 둘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지지에 있기 때문에 겁재를 하지 못하고 양인이라 부른다. 근데 월지가 양인이다. 불편하다. 왜냐? 월지는 내 모친과 플러스 형제공이다. 그런데 모친 형제공에서 나와 동일한 오행이 그 땅을 차지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1. 버리고 떠난다. 이거 버리고 떠난다 아프죠, 그죠? 아니 모친과 형제인데 버리고 떠나야 돼. 이건 뭐야 이게? 그럼 모친 플러스 형제 인연이 좋다?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해외로 혹은 타향으로 떠나야 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싸운다. 싸운다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이건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지 뭐 맨날 싸우는 스포츠 있잖아요. 격투기 뭐 그런 거, 아니면 군대, 항상 뭔가를 다툼을.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송사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이런 거를 양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요때 왕지, 요 왕지를 왕하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군, 왕세, 강약, 그러니까 신강약이 뭐예요?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생극, 통근, 왕세, 강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왕지를 시공간 개념으로 살피면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공간으로 살필 때는 항상 뭘 하라? 삼각형을 그려라. 예를 들어 자수다. 그러면 신자진이다. 그럼 왜 여기에 자수가 있다고? 응축 에너지가 신중 임수에서 시작해서 막 끝까지 오르더니 이미 개로 바뀌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이걸 기점으로, 자를 기점으로 응축 에너지가 극점에 도달한 다음에 하강을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발산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수라는 거는 응축에서 발산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지 해봐야 방금 얘기한 대로 통근이니 왕세니 강약이니 뭐 이런 그런 관점으로, 생각이니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피는 거고, 이 자수에서 빅뱅 하는구나,
응축이 빵 터져서 발산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에너지, 세상을 에너지 파동으로 살펴야죠. 에너지 파동. 그래야만 요 왕쇠, 통근 이런 강약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치한 것에서. 자,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뭐 유금을 해볼까요? 유금을 이렇게 하면 사유축, 그죠? 이 사유축은 이렇게 수렴작용이에요. 수렴. 왜 수렴하지? 열매를 맺으려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서 뭐 했다? 활짝 꽃을 활짝 폈다. 쭈지락 올라가서 유금에서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었다.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더라. 이건 뭐야? 여기서 이제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던 수렴작용이 극점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열매를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술해자축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수렴작용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렴작용이 응축작용으로 바뀐다. 이 유금, 신금 자체로 보면은 해수에서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해자축으로. 그죠? 그런데 수기 자체로 보면은 이제 술 해자축으로 응축했다가 자수에서 어떻게 된다? 발산, 폭발한다. 요것이 이제 요 신자진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수에서 또 이제 발산으로 풀어지니까 이제 해묘미로 또 연결되죠. 해묘미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해묘미로 연결해 줬더니 또 이제 인호술로 또 분산을 쫙 펼치는 거죠. 그러면 이 왕지의 개념을 뭘로 보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요게 왕지구나. 꼭지점이. 그러면 자에서는 임계가, 묘에서는 가불이, 오에서는 병정이, 유에서는 경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지개벽이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왕지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는 응축이라는 곳에서 발산이라는 것으로 폭발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부라는, 임수는 내부, 어둠, 밖으로, 그 상태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시공간이 사정없이 달라지다예요. 바뀌다, 달라지다. 그죠? 그리고 갑을은, 여기 갑이 땅 속이에요. 뿌리를 막 내리고 있다가 을은 땅 위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오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분산에서 수렴으로 확 돌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 오화에서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오화에서는 병으로 쫙쫙쫙 펼치다가 정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오화에서 조심할 게 뭐다? 갑자기 규모가 축소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유금은 뭐다? 유금은 경에서 신으로. 아까 갑에서 을로 이렇게 했죠. 경 땅 위에 있다가 신 땅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번에 이렇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리죠. 여기에 경금이 있었죠. 그죠? 경금이 요게 하강, 낙하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신이 되고 여기에 낙엽이 막 이렇게 덮이면 술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활용하는 시공간이 사정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경금은 다중이겠어요? 개인이겠어요? 다중이죠. 왜냐하면 나무에 함께 묶여 있으니까. 그럼 신금은 혼자 뚝
홀로예요. 홀로. 개인이에요. 이거 함께 놀려고 안 해요. 따로 놀려고 그러지. 달리 표현하면 일종의 세상을 등지다. 이런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화려한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세상은 뭐냐면 경금이에요. 이 경금은 어디서 왔냐면 사화에서 와요. 사중 경금 꽃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유금까지 갔다가 뚝 떨어져서 홀로 세상을 등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금이나 유금은 좋은 글자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왕지 개념을 만약에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이치가 굉장히 명료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이게 이제 표가 이렇게 여기 오, 유 이렇게 돼요. 이건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이죠.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 회전 과정에 자연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온다.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이렇게 사정없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시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겠구나. 이걸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자수에서는 나가라, 오화에서는 줄여라 이런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화에서 줄이라고 그랬더니 늘려라. 이건 좀 바보짓이라는 거죠. 자수에서는 나가라 그랬는데 짱 박혀 있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경자년에 나가라 이 말은 뭐다? 변화를 주라. 기존의 것에서 떠나라. 버려라. 신축에서 버려라. 계속 경자년과 신축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기존의 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민년에 새로운 뿌리를 내려라. 새로운 꿈을 꾸어라. 미래를 준비해라. 임갑기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잔묘오유 기존의 잔묘오유 왕지를 시공간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